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협상이 조금 전 결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고속철도 통합 또 성과급 지급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일반 열차, 광역 전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또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에서 특정 종교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권과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과거 여권 인사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잇따른 뒤 이런 지시가 나왔다는 점에서 더 주목되는데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과거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통일교 측이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접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전 장관과 민주당 측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고 통일교 측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여야 가리지 말고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정권과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인사까지 연루되며 파장이 커지면서 관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종교재단 해산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어제 국무회의에선 검토 사항을 확인하며 종교단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했다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게 아닌 일반적인 정치 개입 상황을 언급한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 측에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마지막 재판이 잠시 뒤에 진행됩니다. 특검이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면서 공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의혹에 발단이 된 윤 전 본부장의 재판 곧 결심 공판이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기일 피고인 신문에 이어 오늘은 특검 측의 구형과 윤 전 본부장 측의 최후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 전 본부장은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민주당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오늘 최후 진술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전 장관을 포함해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실명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네, 윤 전 본부장이 제기한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경찰로 이첩됐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이첩한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관련 자료가 조금 전 국수본으로 전달됐습니다. 조만간 경찰이 수사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여야 정치인을 합쳐 5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선택적 수사 비판이 일자 해당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이첩 시기를 두고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본부장에게 해당 진술을 청취한 것이 지난 8월인데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뒤늦게 이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특검의 다른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흥지구 의혹 등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김진우 씨가 해당 의혹으로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특검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종점 변경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YTN과 만나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 청탁 관련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원직은 물론 장관직을 포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뉴욕 특파원들과 만났을 때만 해도 표정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어두운 표정으로 귀국길에 YTN과 만나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서 이 한일 터널 관련이라고 주장하던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리고 600명이 모여 있는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전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며 상황을 정리해서 국민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자 국무위원입니다. 거치에 연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의혹은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수도로 만들고 한반도 남단을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만드는데 계속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는 유엔 해양총회 유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폭로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통일교 논란에 정치권 어수선하죠. 네, 민주당은 통일교 측이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삼선 의원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 이어서 구체적 정황이나 실명이 추가로 거론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불똥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을 엄단해야 한다는 일종의 시선 돌리기용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덮은 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긴 거란 입장인데 섣불리 대응하는 대신 사태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돌아다니는 어떤 설, 소문 이런 것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상식이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민중기 특검의 과거 강압 수사 논란과 부적절한 주식 거래 의혹, 또 이번 편파 수사 논란까지 묶어서 역공을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재수 장관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고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종교 해산 발언은 입막음을 위한 재판 개입이라면서 과거 대선 캠프 당시 통일교 접촉 의혹을 문제 삼았는데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여 큰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윤영호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연내 추진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어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만나 내란 재판부를 도입은 하되 2심부터 또 법무부의 판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추천권 부분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부분을 손질하기로 한 건데요. 대신 판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내년으로 일단 미뤘고 법원 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힘빼기 작업도 수기를 이어간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과거 독일의 나치 청산을 예로 들며 내란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한 이른바 8대 악법의 완전한 철회를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대법관 증언, 4심제 도입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또 정당 현수막 규제와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는데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변수는 전략적 동지인 조국혁신당의 노선 변화입니다. 앞서 내란 전담 재판에 제동을 걸었던 조국 대표는 오늘도 회의에서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쌀을 안 씻으면 돌 씹다 이가 깨진다면서 위헌 요소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주요 결정 권한을 지닌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쿠팡에서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사실상 경질로 풀이됩니다. 네, 후임은 미국 본사 최고 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맡는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급 사장인 박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그동안 사태 수습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한국법인에서 일어난 일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사임하면서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는 헤럴드 로저스 최고관리 책임자금 법무총괄을 임시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고객 불안 해소와 대내외적인 위기를 수습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주로 한국 법인을 통해 대응해왔지만 이번 대표 교체로 미국 법인이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쿠팡의 피해 고객 1인당 최대 50만 원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번 집단 분쟁 조정에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민 620명이 참여했으며 와우 회원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 일반 또는 탈퇴 회원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김재미 씨가 향년 85세로 미국에서 별세했습니다. 고일은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을 포함해 700여 편의 작품을 남긴 영화계 원로인데요. 현재 영화 임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3회 대종상 시상식입니다. 이날식에서 영화 토지에 출연한 김지미 양이 여우 주연상을 1974년 고 김수용 감독이 만든 영화 토지로 대종상에서 여우 주연상이 호명된 30대 김지미의 모습입니다. 60년대 한국 영화계 황금기를 이끌던 원로 배우 김지미가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최근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돼 건강이 악화한 이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0년생인 김지미는 영화 황혼열차를 통해 처음 영화계에 데뷔했고 춘향전과 토지 등 700여 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해 대종상은 물론 파나마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국내외에서 활약했습니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린 고인은 우리 영화사에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훈장과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로서 연기도 아직 부족했고 완성됐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도 처리 안 난 성장 과정에 놓여 있다. 영화에 대한 고인의 열정은 후배 양성을 위한 제작자나 영화 행정가로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만들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등을 거쳐온 영화계 어른 김지미. 얼마 전 이순재를 떠나보낸 우리 대중문화계에 다시 추모와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민주당 쪽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로 정치권을 들썩이게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추가 폭로가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을 여야 그리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까요? 오늘 정치원 첫 소식으로 짚어봅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어떤 이름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저희도 이제 봐야 되고요. 털 건 털고 간다. 이건 분명한 거죠, 의원님? 그건 당연하죠. 어떻게 그걸 숨기고 덮을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여 큰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윤영호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전직 국회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하고 수사를 받아야만.
네,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 추가 폭로가 있을지 지금 민주당에서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깜짝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히고 처벌할 거 있으면 하고 뭐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불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오늘 재판을 좀 지켜보고 그 논평을 하는 게 맞겠는데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을 걱정을 좀 해보면 지금 민주당 이름이 막 나올 걸 예상하고 지금 굉장히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럼 왜 특검은 저걸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 물론 특검이 범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밝히려고 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의 진술이 수사에 들어갈 만큼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불명확하게 어떤 진술을 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뭐 그런 선에서 이렇게 어떤 뭐 누가 보았다더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아주 불명확한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통일교의 특성상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집권하는 측에 서로 이렇게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양측에 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는 명단이 없을까?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이 오늘 법정에서 부정확한 것이라도 이름이 국민의힘 의원도 섞여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그것은 뭐 저도 그냥 생각일 뿐이고 만약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 이런 설과 뭐 소문 이런 게 불과한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위의 공세를 펼치면 오늘 증언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의 어떤 발언이나 이게 안 나오면 머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뭐가 나오면 민주당은 정확하게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편파 수사하고 있는 특검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오늘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걱정을 하셨어요.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거 아닙니까? 오늘 뭐 또 한 상자를 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지난 8월 달에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전현직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얼마 받았고 액수까지 다 나옵니다. 이제 어제 밝혀진 거는 지금 현역 장관이 한학자 총재 아련하고 나오면서 4천만 원과 명품 손목 시계까지 받았다는 이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판도라 상자를 열린 거죠. 그런데 그동안 지난 8월 달이니까 4개월 동안 특검이 이걸 그냥 꽁꽁 은폐시켜 놓은 겁니다. 은폐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 특검이 수사를 그때 이 진술이 윤영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한 건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 의하면은 이게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가려면 7년이 공소시효인데 공소시효가 지금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8월 달에 수사를 했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도 언론에서 공개되고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그걸 지금 와서 이제 이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아니 특검이 별건 수사 한두 번 했나요?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관련된 걸로 해가 수사해서 지금 구속까지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진법사가 지금 통일교 윤영호를 대신해서 이 뭐 무슨 백을 줬느니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줬다는 게 윤영호의 진술로 밝혀지면서 지금 구속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돈하고 민주당에 갖다는 돈하고 다른 돈이에요. 근데 이거는 명백히 지금 특검이 직무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이 부분들을
막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는 이번 특검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했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특검이 편파 수사, 직무유기, 사건 은폐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심 공판이 조금 전 4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개 법정을 설치하느라고 공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호 결심 공판에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 법정의 좌석에 모두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중개 장비 설치로 늦어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쪽에도 접촉했다는 이 증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취재진이 몰렸고요. 이에 따라서 본 법정의 좌석에 모두 차서 중개 법정, 별도의 중개 법정을 설치하고 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실명을 말씀하셨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의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YTN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 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는데 여야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일 터널 관련이라고 주장하던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그리고 600명이 모여 있는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 깜짝 놀랄 반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반전이? 언론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전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전혀 금품수수와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반전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의미로 저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자 국무위원입니다. 거치에 연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를 위한 특검이에요. 이건 전재수 특검이 아닌 거죠. 수사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놨고 이첩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제가 물러나라고 한 것은 유죄가 확정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현직 의원이고. 근데 경찰에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고 윤호중 의원이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란 말이죠. 너무나 이해 충돌이 직접적이고. 네, 미국 출장 중에 있던 전재수 장관을 YTN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10원짜리도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일 또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추가 진술이 나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전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특검이 그렇게 수사에 돌입할 만한 정확한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증언이 있는데도 수사를 안 했을까요?라고 한번 상식적으로 의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윤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저도 듣긴 어서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뭐 돈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라는 정도의 아주 매우 부정확한 그런 진술을 했다면 특검으로서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에 나중에 이첩하는 그런 사건 기록을 남기고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했다면 특검은 매우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좀 이따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재수 장관이 돈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했다든가 그 근거가 뭐라든가라는 것이 있으면 권영진 의원님의 말씀과 국민의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를 안 할 정도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어서 돈을 받았다고 들었다든가 뭐 그런 것 같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어떤 진술을 해놨다면 그건 수사에 돌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단정적으로 지금 전제를 하고 좀 어떤 논평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이런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사과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편파 수사가 아니라 검찰에서의 윤호중 법무장 진술이 모호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우선 전재수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유죄 확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이 동료인데 이건 이해 충돌 아니냐. 우선 물러나서 수사받아라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이거 하겠다 그러면은 주진우 의원 주장이 옳아요. 저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머쓱해지고 나중에 사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전재수 장관도 저는 전재수 장관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10원짜리 한 푼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뭔 연상되는 게 없어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장모 10원짜리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이 문제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받았다고 했나요?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영호의 진술에다가 무슨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고맙다고 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구속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건대는 저 정도 얘기가 아니 뭐 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그리고 나오면서 4천만 원과 손목시계 그것도 손목시계도 까르띠에 하고 이게 뭐 두 가지라는 거 아니니까 명품 브랜드 네. 이 정도 나오면 이건 수사해야죠. 이거는 이걸 뭉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은 저게 터진 게 2018년 9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치자금법으로 보면은 7년이니까 2025년 금년 9월 달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에 알고 이 부분들 관련해서 이걸 수사를 안 하고 덮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는 저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거다. 이 부분들은 우선 지금은 지적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공소시효가 20일 뒤인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8월에 진술을 확보해 놓고 왜 바로 입첩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결심 공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추가 폭로가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막 날까지도 난장판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가 온오프 반복되는 이례적인 일까지 일어났는데요. 함께 보시면 한숨만 나올 텐데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중단하시고 의제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마이크 꺼. 의장의 마이크를 켜주세요.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님. 다른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마이크 치우세요. 참 무선 마이크까지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당 장치는 발언의 기록과 보존을 위한 녹음 장치에 불과했으며 네, 저희가 상임위원 자리에서 마이크 꺼지는 건 자주 봤는데 이렇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중간에 마이크 꺼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61년 만이라고요. 61년 만이라고 그러죠. 참 국민들 뵙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통과시키기로 한 본인들도 합의한 이 민생법안, 더구나 이 가맹사업법 이 문제는 정확하게 10년 동안 애를 태운 법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토론하고 또 좌절되고 이러다가 정말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로 됐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무슨 말로 필리버스터를 할까 궁금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찬성한 법을
나경원 본인도 자기도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맹 사업자의 지역 사업자, 지역 본부, 이 정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찬성해놓고 무슨 논리로 반대를 하지? 할 거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으시니까 딴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는 해도 너무 심하다. 이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좀 논리가 좀 떨어지고 할 얘기가 떨어지면 다른 거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고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 정치 공세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사실은 좀 국회의장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크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런 좀 볼썽사나운 문제가 연출이 됐는데 본질은 마이크보다도 이 민생 사안 이것을 여야가 합의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모순, 그것이 더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질은 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없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한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건데 지금 무선 마이크를 곽규택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가져갔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곽규택 의원이 오늘 그거 녹음기였다, 무선 마이크가 아닌 녹음기였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해프닝이고요. 이게 참 우원식 의장이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61년 만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데 의장이 마이크를 끈 게 61년 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화당 정권 때 김대중 당시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이크를 왜 껐냐? 아니 지금 의장이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일방 독주적인 의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게 저게 필리버스터예요. 그런데 저걸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라는 명목으로 저걸 의원의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시키고 발언을 방해한다? 이거는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나경원 의원이나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저 법에 대한 반대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그냥 다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내람 특검법이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심지어는 필리버스터를 또 중간에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하려고 하니 지금부터 우리가 그 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대상 쟁점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고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걸 어떻게 그 야당이 하는 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끌 수 있나요? 저거는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에 지금 보장을 해주나요? 왜 헌법에 면책특권을 줘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걸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에도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5분의 1의 의원들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대정부 질문을 한다. 5분의 1의 의원들이 차 있지 않으면은 중단하고 정리하고 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예외적으로 5분의 1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필리버스터만큼은 그래도 다수당의 독재와 다수당의 지배를 해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건 다시 말하면 소수 국민들이라도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가장 합법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쥐어주는 건데 저것마저도 못하게 한다? 저는 의원식 그냥 실수한 거라고 봐요. 저러면은 의정사에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네, 소수당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멈추게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국회를 유튜브 무대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칭찬 이후 몸값을 높이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은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요. 저는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에 무슨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그만큼 또 당내 견제도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야 예 당연하죠. 그래야겠죠. 뭐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야죠.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지금 뭐 거의 뭐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과거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고 오세훈 시장도 정원호 구청장이 다른 민주당 후보군보다는 낫다고 칭찬했는데요. 시민들의 어떤 정신적 건강을 위한 힐링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강변 보면서 그런 걸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경우에는 그런 직견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체결화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자기 발언의 일부만 본 거라고 지적했는데 이제 기싸움이 시작된 걸까요? 자의적인 취사 선택입니다. 한강버스는 교통용으로 이미 안 된다는 것이 판단이 끝난 거다. 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광용으로 해볼 만하다. 네, 정성동구청장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은 순한 맛 이재명이다.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모습이 닮았다.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부각하고 있던데요. 네. 서영교 의원이 부러웠던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자신을 칭찬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기는 온 모양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왜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그 후보 중 한 분을 칭찬하셨을까를 가지고 정치적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수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래서 대통령까지 오르셨는데 이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이 지방정부의 행정을 살림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려, 격려, 응원을 저는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분이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려와 칭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아주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에 그런 어떤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대구시장님 출신이신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지지율이 성동구 주민의 지지율이 워낙 높게 나오니까 아마 그런 흡족한 마음의 사례로 아마 그렇게 아마 홍보를 해주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따를 수 있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민주당 내 기싸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 긴급 공지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 딸과 동일한 이름의 4명이 탈당을 했고 전화번호 끝자리가 같다는 건데 다만 이 사람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보고 비하글을 썼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중간 수사 결과라는 건데 어떤 의미일지 당사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어이없는 퇴행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코너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코너에 몰리는 거를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내에서 정적으로 어떻게든 공격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선거지면 개털이에요, 개털. 중요한 고비 때,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굉장히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을 때 그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한마디로 우리 찬물이 끼얹어졌고 어제 사실은 이 통일교 문제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단계 문제를 갖고 그 말이 되는 내용 거기 보면요 실명까지 다 냈습니다. 그 자녀까지 그런 인권 유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그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나는 내가 이건 법 위반 사항으로 공개된 그 정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검사적인 시각이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늘 긴급 공지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아내, 장모, 장인 그리고 딸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 실명과 동일한 이름의 4명이 탈당했음을 확인했다. 근데 이게 뭐 최종 수사 결과도 아니고요. 왜 중간 조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발표했을까? 박정원 의원은 이렇게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한 건 인격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글쎄 왜 중간 수사 결과까지 조사 결과까지 발표해야 되죠? 그리고 특정인들 개인 이름을 다 나열하고 저거는 이호선 윤리위원장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정치적 실수인지 모르지만은 저거 온당치 않은 거예요. 예. 아니 저는 누구든지 뭐 잘못을 하거나 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윤리위원회에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한참 전 얘기예요. 얘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생뚱맞게 지금 하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는 오히려 똘똘 뭉치자는데 이러면 똘똘 뭉쳐지나요? 당장 지금 당이 분열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 부분들이 당은 어디에 위반이고 당규 어디에 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걸 판단하고 발표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말이야 가족들 이름을 다 실명으로 열거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저거는 인격 살인이고 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내 개인 정보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다 밝혀질 수 있겠구나 이러면 당원 가입하겠어요?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특검이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았던 이유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야 저거 털리면은 내 개인 정보가 다 나가는데 국민의힘 당원 누구 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의하면서 결사항쟁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당의 윤리위원장이라는 친구가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호되게 질책하고 꾸짖어야 될 문제다. 그렇죠. 정당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것도 위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검 압수수색에 반대했던 그런 명분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트넘의 전설 손흥민이 오랜만에 런던 홈구장을 찾아서 홈팬들에게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경기장 인근에 완성된 손흥민 벽화 앞에서 찰칵 세레머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홈구장은 손흥민을 환영하는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토트넘 전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꺼내기도 전에 문줄부터 붉어진 손흥민. Good evening, everyone. It's sunny here. I hope you guys don't forget me. 무엇보다 2015년에 입단해 10년 동안 몸담았던 토트넘 생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Yeah, it's been an amazing 10 years, guys. It's been an incredible 10 years.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nd I will be always Spurs, and I'll be always with you. 끝으로 홈팬들에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This will be always my home. I will never forget you. I love you all, guys. Come on, you Spurs! 토트넘 전설 레들리 킹에게서 감사패를 받은 손흥민이 경기장을 빠져나가자 토트넘 응원가가 울려 퍼집니다. 손흥민 기운을 받은 토트넘은 이날 경기를 3대 0으로 이겨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서 손흥민은 구단 전설에게만 주어지는 벽화도 찾았습니다. I think it's special feelings. 직접 벽화에 서명하면서 토트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성과급 정상화를 놓고 씨름하던 코레일과 철도 노조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네, 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출퇴근 시간 교통차질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협상이 잘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과 철도 노조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최대 쟁점이 성과급 정상화였는데요. 코레일은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노조는 이를 다시 100%로 정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타협점이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정부 해결 약속이 없을 시 교섭 재개는 불투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특히 출퇴근 시간 교통차질이 불가피할 텐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일단 코레일은 파업 기간에 열차 운행률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화물 열차는 수출입 화물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예정이고 이 운행률이 평시 대비 22%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대체 교통편 마련에 나섰는데요. 광역 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부족한 열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 수요는 고속 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지만 파업 기간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차유정입니다. 이렇게 전국 철도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연말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내일로 예고한 철도 노조 파업 개시를 앞두고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 투입해 수송력 확대에 나섭니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에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하고 출근길 혼잡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다람쥐 버스와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길을 돕는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출근 시간대는 1에서 8호선 100% 정상 운행을, 퇴근 시간대는 1, 3, 4호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상 운행해 전체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9호선은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 인력을 모두 확보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평소처럼 운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이어 오늘도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 경찰은 유출 범행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예,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의 강제 수사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15분쯤 이곳 쿠팡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수사관 17명이 10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쿠팡 서버 시스템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은 현재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처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가 고객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일부 로그 기록을 이미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디지털 증거들과 비교 분석하며 유출자와 유출 경위 등 사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적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찰이 쿠팡 측에 제시한 영장에는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됐는데 정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지난 6월 말부터 5개월에 걸쳐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지난달이 돼서야 이 사실을 인지한 만큼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쿠팡 측 보안 체계의 취약점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강남에서 대관 업무를 위한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해당 장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박 대표가 최근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모 회사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 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3,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민관합동조사단도 꾸렸고 법적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이어 최근 SNS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과장 광고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장 질서 불안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아주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생산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도 대폭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겨울철 감염병과 관련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은 물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전투기 레이더 조준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훈련을 미리 통보했다며 무전 교신 음성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고 오키나와 주변에서 무력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중국이 공개했다는 무선 교신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네, 중국 관영 CCTV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오후 2시 10분쯤 중국 해군 101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116함과 교신한 내용인데요. 랴오닝 항모 탑재기의 비행 훈련을 미리 통보했고 일본도 이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 전투기가 중국 함재기에 50km까지 접근했다며 비행 궤적 지도도 첨부했습니다. 각국 전투기의 대공 탐지 범위 안에 스스로 들어온 만큼 레이더 조준은 당연히 이루어졌고 중국 함재기도 똑같이 일본의 레이더 신호를 감지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이루어진 무전 교신 녹음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我编队将按计划组织舰载机飞行训练。 I copied your message. 네, 사전에 훈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교신 내용을 공개하면서 반박한 셈인데요. 일본은 곧바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 나서 조목조목 재반박했습니다. 무전은 받았지만 훈련 시간과 장소 등 위험 회피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중국 함재기도 레이더 신호를 감지했다는 주장엔 레이더를 사용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은 레이더 조준이 사격을 준비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부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오키나와 주변 무력 시위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죠. 네, 일본 방위성 보도 자료에 첨부된 지도 함께 보실까요?
중국 랴오닝 항모전단의 이동 경로가 날짜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오키나와를 디귿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고요. 이어 어제까지 부속섬들을 훑고 지나가며 S자 모양으로 포위망을 그렸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함재기는 140번 넘게 출격했습니다. 어제 보급함도 가세해서 무력 시위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일본 매체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 편대가 항모전단과 합류 연습을 한 흔적도 엿보이는데요. 일본 방위성이 어제 공개한 양국 군용기 비행 궤적을 보면 랴오닝함의 항행 경로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중러 군용기는 어제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기도 했죠. 이른바 타이완 개입 발언을 겨냥한 중국의 무력 시위도 선을 넘었지만 이를 부각하는 일본에도 또 다른 속내가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YTN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몰래 어획물을 숨기는 시설인 비밀 어창에 대해 연속 기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 어선에 비밀 어창이 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데 YTN은 이미 상당수 중국 어선에 이 비밀 창고가 설치된 것으로 의심하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 서귀포 마라도 남동쪽 해상. 멈춰있는 중국 어선에 우리 해경 보트가 접근합니다. 지난 1월 신종 비밀 어창을 처음 적발했을 당시 영상입니다. 그런데 어선 한 척이 단속된 직후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던 100여 척의 다른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박이 단속되더라도 조업을 이어가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데 이들은 이후 무전을 통해 해경이 비밀 어창을 알게 돼 돈을 못 벌게 됐다며 적발된 어민을 비난하고 어떤 부분을 더 개조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을 피한 다른 어선들도 비밀 어창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 7월 중국 저장성에서 열린 어민 교육 행사 영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 관리는 비밀 어창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까지 언급할 정도로 비밀 어창이 이미 널리 퍼진 것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조업 일지 속 어획량이 우리 어민들에 비해 적을 때가 많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보다 대형화된 중국 어선이 훨씬 적은 어획량을 보고하는 경우를 의심하는 겁니다. 5톤도 작고 또 못 잡을 때는 2톤도 작고. 통보하는 그 어획량이 항상 엄청 낮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50kg 잡을 때도 있고 60kg 잡았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왜 이렇게 적냐? 그럼 적당하지 않냐?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들이 포획 금지 어종 등을 포함해 할당량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비밀 어창에 어획물을 숨기고 실제보다 적은 양을 잡은 것처럼 기록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제한된 그 허가만큼만 해서는 수익을 자기들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올리기가 힘드니까. 우리 바다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상당수에 비밀 어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가수 겸 작곡가 정재영 씨가 과거 방송인 박나래 씨와 함께 출연한 예능에서 링거 예약 대화를 나눈 장면이 다시 조명되자 정 씨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속사 안테나는 정 씨가 해당 사안과 일체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박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주사 이모와는 친분 관계는 물론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장을 마친 뒤 매일 링거 예약할 때 같이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고 MBC 공식 유튜브 채널은 해당 방송분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과 현지 경찰이 시아누쿠빌 지역 스캠 단지에 갇혀있던 20대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출하고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5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고를 받은 뒤 캄보디아 경찰 측에 빠른 출동을 요청하고 감금 장소 특정과 조직적 스캠 범행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양국이 합의한 대로 긴급 상황 시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인적 사항만으로도 경찰 출동이 가능하도록 한 신속 출동 절차가 활용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쯤 대구 지저동에 있는 식당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가짜 국산 담배 20만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등 3명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유명 국산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20만 갑, 시가 12억 원어치를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제기한 민주당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본부장 결심 공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내용을 언급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판에는 방청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30석 규모 중계법정을 추가로 설치했고 재판이 10여 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먼저 10여 분간 증거 조사를 한 뒤 특검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물했다는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친분 관계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금품 제공에 포괄적 대가 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특검 측의 구형,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윤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관심인데요. 윤 전 본부장은 지난 기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민주당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면서 국민의힘과만 접촉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요. 지난 8월 특검과의 면담에서는 여야 정치인을 합쳐 5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오늘 최후 진술을 통해 금품을 건넨 정치인들의 실명을 밝힌다면 앞으로 파장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접한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오늘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경찰은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해 담당 부서를 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추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오후에 경찰청 국수본으로 관련 사건 자료가 넘어갔죠? 네, 어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를 거친 뒤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통일교 전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민주당 장관급 인사 4명을 접촉했고 전재수 장관에겐 금품과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8월에 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을 경찰로 넘기게 됐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어떤 팀이 이 수사를 맡을지 검토하고 있죠? 네, 경찰은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사건을 일선 수사부사에 배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경찰에선 현재 특검의
특검에서 남긴 수사를 인계받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최상병 특검만 종료된 상황이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한 개 팀만 있고 김건희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팀이 아직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수사부서가 먼저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시작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 속도 등도 관건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처럼 금품을 건넨 시점이 2018년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로 달라집니다. 수수한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7년이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그 이상의 경우엔 15년입니다. 이와 같은 공소시효 관련 논의를 포함해 경찰이 전반적인 자료 검토를 마칠 때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접촉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 씨가 최후 진술에서 로비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언급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워낙 취재진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지금 방청석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계법정까지 별도로 설치를 했다고 하던데 윤영호 본부장 오늘 뭐 추가 폭로를 할까요? 일단 뭐 폭로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고민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전에 뭐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촉을 했다. 그래서 뭐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 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인사 이렇게 양갈래로 해서 투트랙으로 어프로치를 했다, 접촉을 했다랄지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재판에서 나온 내용이 있고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게 누구냐, 이제 그거 인사의 실명은 사실은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 이름이 이제 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폭로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쪼개기 후원 한 15명 했다랄지 뭐 장관급 뭐 2명, 차관급 1명, 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2명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우리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오늘 과연 이제 오늘 결심 공판을 하면 피고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 진술하면서 내가 국민의힘 쪽에만 뭐 자금을 주었다랄지 접촉을 해서 금품을 건넨 게 아니고 민주당 쪽 인사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금품을 건넸다. 근데 그 민주당 인사가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오늘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진술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윤 전 본부장이 그 앞서서 그 검찰의 이제 특검의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그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돼 있죠. 그래서 지난 8월에 이제 특검에서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조사하는 게 아니죠.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 이제 전재수 장관에게 아마 2018년, 19년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리아 까르띠에, 그 다음에 현금 4천만 원 줬다고 그 명담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특검 이제 내사보고서에 그게 작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명시적으로 이 얘기한 걸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재수 장관이 이제 그 아마 통일교가 1지구, 2지구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이 아마 5지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한 6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통일교도들이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사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돈과 시계를 받은 다음에 이제 통일교와 접촉을 많이 했고, 뭐 한학자 총재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수사로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또 언론 보도 등인데 만약에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까 이제 기자의 리포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이 어떤 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정치자금은 이제 후원을 통해서 참 정상적인 절차에서 받게 돼 있죠. 또 금액도 사실은 500만 원 한도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나 법인, 기관으로부터는 정치자금 받을 수 없어요. 받았다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조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뇌물죄죠.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이 현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거 관계로 줬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속보 같은 데 나온 거 보면 뭐 한일 뭐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뭐 이걸 뭐 현안을 좀 도와달라 해서 뭐 돈을 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출장을 마치고 지금 귀국길에서 YTN을 만났는데 당시의 해명을 들어보시죠.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단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네, 전 장관이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일단 특검에서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경찰에서 어떤 것부터 수사를 하게 될까요? 일단 지금 특검에서 내사 사건은 부여했다고 하고 이걸 경찰에 이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사 사건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기재돼 있고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특검에서 만약 윤영호 씨가 그런 진술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진술 조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조서를 기재되면 그건 엄청난 증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재돼야 하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수사보고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수사보고 자체에 민주당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또 전재수 장관 관련해서 금품을 일시와 장소, 특정, 또 이게 대거 관계에 있는지 또 뭐 한학재 총재를 만났는지 그다음에 통일교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사실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윤영호 씨죠. 그럼 제일 먼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윤영호 씨를 불러가지고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녹취록 같은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법정에서 그 통일교 간부하고 뭐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나눈 대화를 또 윤영호 씨하고 통일교 고위직 간부인 이모 씨 이제 부회장이라고 하던데 그 나눈 녹취록 같은 걸 이제 전부 다 보면서 이제 압수수색 해야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사할 게 엄청 많은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 왜냐하면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전재수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2018년도, 19년도다 하면 올해 말로서 끝나면 12월 말이잖아요. 근데 12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그 당시에 몇 월에 받았는가 중요해요. 그러면 9월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시효는 뭐 일부에 대해서는 끝날 수 있죠.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그렇지만 이게 정치자금법이 위반이 아니고 뇌물죄를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소시효가 15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경찰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특검에서 사실은 8월에 면담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알았으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별건 수사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하다가 인지연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었는데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럼 수사를 만약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했으면 그 당시에 이첩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8월에 이첩을 하면 지금 공소시효에 제일 빨리 끝나는 것이 9월이 있거든요. 그럼 8월에 이첩을 해가지고 수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거의 임박한 다음에 사건이 이첩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재판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고요. 최종 변론이 끝나면 지금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어느 정도 시간쯤에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까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최후 진술 자체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혐의 자체가 다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내가 잘못했고
경우에 따른 좀 더 부연적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 그래서 예. 뭐 종교단체 일이고 그다음에 한학교 총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걸 내가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럴 수 없었다랄지 이제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최후 진술이죠. 예. 그런데 오늘은 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냥 최후 진술이 우리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쪽에도 사실은 이러한 로비를 하고 자금을 줬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만약에 뭐 자세하게 뭐 사람 이름까지 지목해서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애고된 폭로는 되게 폭로가 안 되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오늘 폭로한다고 이미 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이 심적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고민하다가 폭로를 할지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끝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윤영호 씨가 왜 지금 이제 결심 공판이잖아요.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점에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는지 이게 왜 알려졌는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자체는 자기의 도움이 되는 거니까 폭로할 여지를 남겨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폭로를 예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또 이걸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폭로하지 않겠죠. 근데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통일교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건 어떤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된 거고 나는 그냥 개입을 한 것이다라는 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통일교와 굉장히 이제 적대적 관계가 됐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처벌을 받을 바에는 통일교가 했던 일을 내가 다 폭로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이걸 폭로하겠다고 한 걸로 보이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만약에 민주당 인사에 대한 걸 폭로를 하는데 예. 자기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그런 거에 개입을 하지 않았고 단지 통일교에서 하는 것만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무관하죠. 그러면 통일교 측 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의 형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범죄 사실을 공익제보인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 대한 뭐 선처를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뭐 다목적인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윤영호 전 본부장 과연 추가 폭로가 나올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가 여야 모두에게 접근했다는 그 정황이 다른 재판에서도 나왔는데 건진법사 재판에서도 관련 녹취가 나왔다고요? 지금 민주당 관련된 것은 지난 5일 날 윤영호 씨 재판에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 녹취가 또 나왔죠. 그리고 그 녹취 내용 보면 김건희 씨와 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모 씨, 그러니까 통일교의 좀 고위 중인 이모 씨하고 녹취한 내용인데 네. 뭐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알고 있다, 보답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통일교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현안을 들어줘야 한다. 그러면 전성배 씨는 당연히 들어줄 거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지금 뇌물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내용이 이제 녹취로서 나오고 통일교와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해서 또 고위직이었던 세계 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녹취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알려진 통화 녹취에서 여러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 또 등장을 합니다. 통일교 측과 통화 과정에서 대통령 네네. 일정에 대해서 상의를 한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크 펜스인가요? 미국 부통령이었던. 예. 이제 그 사람을 아마 통일처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한반도 평화 서밋,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뭐 정상들의 어떤 회의 이제 그런 제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폼페이오였던가요? 네. 폼페이오가 직접 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고 또 이재명 후보 측 사람들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나경원의 어떤 그 녹취 내용은 자신이 캠프 본부장도 모르고 자신이 직접 이걸 관여를 해서 이걸 성사시키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서밋 회의에 윤 전 대통령 후보죠 그 당시 참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의 공로 뭐 이런 뭐 취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독자적으로 해서 이 서밋에 참석시키고 뭐 그런 취지로 좀 익혀요. 그런데 뭐 그 내용 중에서 뭐 어떤 범죄 혐의가 관련돼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녹취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에 워낙 박빙이 예상됐었죠.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박빙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양쪽에 모두 접근했다. 이런 정황 등이 나오는 건데 이 녹취에서 또 여권 인사로 등장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실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언급이 근데 됐습니까? 녹취록 자체가 뭐 전체적인 나온 게 아니고 일부만 나와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가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정진상 그 당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화상 대담으로 할 것이다. 이제 화상으로. 그래서 이제 화상을 뭐 서밋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상으로 전화해서 접촉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연결을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뭐 언론이랄지 정확하게 나와서 보이지 않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통일교에서는 이제 대선 앞두고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하고 이재명 후보 측하고 같이 이제 양다리를 걸친 거죠. 양다리를 걸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거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압력을 가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그 과정에서 뭐 통일교에서 준 그라프 목걸이랄지 샤넬백이랄지 이제 이런 것을 거래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통일교 관련 재판 내용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렸던 배우 김지미 씨가 별세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을 포함해 700여 편의 작품을 남긴 음악의 여인 고 김지미 씨의 영화 인생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1940년생인 고인은 데뷔작 1957년 황혼열차로 처음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후 김수용 감독의 토지와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 등 90년대까지 작품 700여 편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붓은 속리산 스님이 매신 거고 이것은 황해도 수양먹이니라. 이것들로 글씨를 써서 내게 보여다. 네, 고인은 제작사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1985년 지미필름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한 뒤 영화 7편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두드러졌습니다. 매국적 망동에 미치는 울분을 주체할 길이 없다. 한국 영화는 5,000년의 문화가 숨쉬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요. 김 씨는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성기 감독과 배우 최무룡 씨, 이종구 박사와 결혼과 이혼을 했고 가수 나훈아 씨와의 결혼 발표도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수능 시험 출제 기관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작이 올해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수능 오류와 논란 등으로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남하하는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게 문제였습니다. 채점 결과가 나오자 수능 영어 출제가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평가원 누리집엔 난이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럴 바엔 영어를 상대평가로 되돌리라는 목소리까지 커지자 교육부 장관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도하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바로 평가 방식의 전환으로 판단하는 게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부가 영어 문제 출제와 검토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5일 만에 오 원장은 사임을 결심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평가원장 12명 가운데 8명이 중도 사임했는데 이 가운데 난도를 이유로 그만둔 건 오 원장이 처음입니다. 평가원은 이번에도 출제 전 과정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중국의 동물원에서 곰이 공연 도중에 조련사를 공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6일 중국 항저우의 사파리 파크에서 동물쇼 공연 도중 흑색곰이 조련사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관람객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공연을 위해 무대를 오르던 흑색곰이 갑자기 조련사를 이렇게 공격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조련사들이 뜯어 말렸지만 소동이 수십 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해당 조련사와 곰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핀란드 산타 마을 공인 산타가 YTN 서울타워로 날아옵니다. 핀란드 공인 산타는 내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YTN 서울타워에서 시민들과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눌 예정입니다. 산타와의 만남은 12일과 13일에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마지막 날인 14일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산타는 YTN 서울타워 마당에 10m 높이 대형 성탄트리 앞에 꾸며진 기념무대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산타 마을인 핀란드 로바니에미 왕복 항공권 경품 추첨도 진행합니다. 카카오가 대대적인 개편으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톡 친구 탭을 다음 주부터 복원합니다. 카카오는 오는 15일부터 과거에 사용했던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지난 9월부터 도입된 격자형 피드 형태의 친구 탭은 선택 옵션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파리바게트 케이크가 미국 뉴욕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2년 연속 등장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점등식 생방송에서 미국 NBC 생방송 진행자들이 미국 파리바게트의 제품을 맛보며 소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SK하이닉스는 자기 주식을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한 달 안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가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 큐브에 새롭게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 가상 스튜디오 V에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LED 솔루션을 공급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에 설치한 스크린은 65인치 TV를 660회 이어붙인 것보다는 큰 면적으로 화면을 카메라로 촬영할 때 깜빡이는 플리커 현상이 없고 원본 영상의 색을 생생하게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아침 공기도 많이 차갑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은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서쪽 지방에서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동에는 모레까지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오겠고 경북 북동 산
한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은 오후에,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저녁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6도, 대전 5도, 여수는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8도, 광주 12도, 대구는 14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주말에도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나 눈은 지날 때마다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